자,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힘들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차피 맞을 매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매니까 그냥 좀 참아주시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부동성 있죠? 부동성. 그럼 부동성 나오면 포인트 되는 건 뭐예요? 지역. 그 다음에 웨이브 효과하고 지역 이렇게 하시고요. 위치란 말 나왔다. 그러면 부동성. 지역이란 말 나왔다. 부동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이야. 그 다음에 감가 요인은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가 있었다. 내부적 감가는 건물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가,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밖에서 외부에서 나쁜 영향이 줬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감가 요인은 내부적 감가 요인과 외부적 감가 요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 기록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 부동산은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시장을 지역화시킨다.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달라진다.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상태가 달라진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인데 이걸 해소하기가 곤란하다. 지역별로 수요 공급 사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역별로 달라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부동성의 포인트야.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부 효과. 이 정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69페이지 부정성 갑니다. 부정성. 아까 제가 조는 사람 많았는데 꾹 참았어. 꾹 참았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은 사먹서먹해. 3, 4월 갔는데 그렇게 존다. 그러면 저는 막 지적합니다. 지적. 빨간 옷 졸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꾹 참고 있으니까, 이런 분이 있어. 졸리면 그냥 졸아버리는 분이 있어. 졸리면 그냥 조는 거야, 막. 졸리면 안 졸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는 분이 있어. 아, 졸리면 좀 안 졸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쳐도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럼 저 속으로 저는 그러지.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잠은 집에서 자는 게 편해. 여기 와서 잘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인사는 하루에 2번 하면 돼.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와서 막 인사하고 끝났을 때 인사하고, 근데 계속 저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냥 농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자,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 날씨가 따뜻하고, 지금 히터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 뭐라고 하고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지. 어젯밤에 또 늦은 시간까지 TV 봤잖아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졸리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졸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 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만 노력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졸리면 잔다. 그것도 멋진 거지. 아, 졸리면 자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가. 그렇지?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졸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졸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졸아보십시오.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많이 있네. 이제 우리는 부정성으로 갈 겁니다. 부정성, 시험에 요즘 잘 나오겠는 게 부정성이거든요.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정성입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로 쌓였는데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쌓였는데 그 바다도 토지로 봅니다. 부동산학은. 그 바다도 토지로 보는 거야. 바다에 있는 물을 다 없애버리면 토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거기 낙동강 있는데 낙동강 이거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아, 토지라니까. 낙동강에 있는 물 다 빼버리면 그 토지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바다도 다 토지고 강도 다 토지다. 저수지도 토지다. 댐도 토지다. 되셨죠?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토지인데 바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를 봤더니 임야가 30%래. 임야가 우리나라 토지의 30%, 70%. 그 다음에요. 나머지 30%가 20%는 농지고, 그 다음에 택지, 얘가 택지인데요. 택지가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정성 공부하러 갑니다. 부정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비생산성 그래요. 그래서 칠판을 너무 높게 단 것 같아. 맞잖아요.
제가 평균 사이즈 키인데, 그런데 이게 좀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힘들어. 아유, 왜 그거 무슨. 제가 평균 아닙니까? 우리나라 제가 남녀 다 하면 평균이야, 제가. 남녀 해야지. 여러분들 사람 아니세요? 여자분들 사람 아니야? 남자 평균은 안 되지만, 남녀 하면 평균이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래야 속 편하지. 응?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절대 저한테 치기 작단 말 안 해. 너 적당히 해, 그래. 내가 가끔씩, 뭐야, 이게 반토막으로 나눠놓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크거든요. 저만 적어. 희한해.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렇게 하거든요. 반토막 나눠놓고 이게 뭐냐고. 너 안 죽어. 막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웃었으니까 공부하자고요? 자, 이게 잘못한 것 같아. 봐, 여기 안 되잖아요. 내가 절반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게 발을 들어. 발 들 때 보지 마세요. 비생산성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표지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면적이 고정성, 뭐 수량 고정성, 면적 고정성 그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생산성 이게 중요한 말이지. 자, 그러면 부중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입니다.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럼 물리적 공급 증가를 할 수 있는가? 토지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덧따라 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런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부증성. 그럼 물리적 공급 증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얘를 세 글자로 표시하십시오. 이걸 부증성 그래. 부증성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 절대량을 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그걸 부증성 그래요. 그런데요,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대요. 용도, 학자들이 만든 거야. 용도적 공급. 이 용도적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 이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미 존재한 토지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것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 용도를 바꾼 거야. 그러면 택지가 부족하니까 임야 일부를, 이 임야를 택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부분의 토지는 없었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임야라는 용도를 택지라는 용도로 용도 바꾼 거야. 걔를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란 말이 있는데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토지를 용도를 바꾼 거라고. 용도 바꾼 거.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증가 가능하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 측면에서 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을 배우는 거라고. 지금 부증성.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 용도적 공급은 뭘 용도적 공급이라 하냐면 용도 전환이야. 용도 전환. 오늘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용도 전환이란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가 용도 전환이죠. 그러면 여기가 임야인데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후보지라고 하지. 임야가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용도 지역 간의 용도 전환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 후보지 이렇게 부른다고. 후보지. 그치? 자,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가 결국은 용도적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개별 용도의 공급이라고 그래.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 그래. 공급. 그러면 개별 용도는 임야가 택지가 됐으면 택지라는 개별 용도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용도적 공급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용도를 바꾼 것 뿐이다. 되셨죠?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적 공급. 자,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의 사례를 보면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지라고 해. 새만금은 공유수을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라고 표현해요. 조성지 매립지가 용도적 공급한 거라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용도로 바꾼 거라고.
얘는 임야를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택지를 조성했다. 조성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로 만들었다. 매립지, 용도를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의 특성이 나와.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의 특성. 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야야. 이렇게 되면 저 임야가 택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대요. 용도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토지의 뭐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되어 나와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고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 즉 용도 전환을 통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부정성의 예외입니까를 물어봐. 부정성의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 예외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정성의 예외가 되려면 이렇게 더 따라내는 게 부정성의 예외라고. 근데 용도적 공급은 이 더 따라낸 게 아니라 이 주어진 토지 내에서 용도를 바꾼 것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부정성의 예외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부정성의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부정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파생 현상. 첫 번째가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생산비 법칙이 뭐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탁자라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대. 비용이 10만 원. 그러면 가격도 10만 원쯤 한다. 이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자, 다시요. 생산비 법칙이 뭔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 하면 이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원가가 10만 원 들어갔다면 이 물건의 가격도 10만 원이다. 이게 생산비 법칙입니다. 그것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는 못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야. 그 생산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어. 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못 만드니까 생산비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는 생산비도 없을 것이고 토지는 원가라는 개념도 없어요. 부정성만 보면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런데요. 조성지 매립지는 만들어낸 거죠. 그럼 조성지 매립지를 보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는 거라고. 조성지 매립지는 생산비가 있는 거고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가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조성지 매립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부정성. 되셨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면 이제 재미가 없어.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부 효과를 하면서 제가 예부 효과를 하면서 경제적 감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하면서 감가 요인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는 생산비라는 게 없고 원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를 지금부터 평가해봐. 토지의 가격을 내보자는 소리예요. 그걸 감정평가라고 그래. 그러면요. 여기에 토지의 평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토지의 평가 방법. 토지의 평가 방법. 의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법. 원가법.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법. 여기 밑에 쓰기도 힘드네요. 키가 커서 이렇게 엎드리게. 네? 오는 사람 다 기억합니다, 제가. 네? 거래사례 비교법 있고. 좋아요. 이렇게 봅시다. 3번이 뭐가 있냐면, 3번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지가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을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자, 토지 평가 방법 가봐요. 토지의 평가 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법이 뭐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뭐고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할게요. 원가법은 물건을 평가할 때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야. 만든 이상하네? 이런 거요. 이 탁자는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건물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쓰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원가법은 원가가 투입돼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란 소리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산비가 없고 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평가할 때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원가법은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할 때 원가법이라니까.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할 때 원가법. 그러니까 이 원가법이 시험에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막 잘 나와요. 그러면 자 건물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가법. 그게 시험 문제 우리 몇 번 나왔어. 20의 이유도 3번인가 나온다고. 건물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물건을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고 수익환원법도 있더란 소리예요. 그럼 원가법은 뭐냐?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할 때 써먹는 게 원가법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선박, 배죠? 우리가 만들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포크레인, 중장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항공기,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상 선박을 평가하고 항공기를 평가하고 건설기계를 평가할 때 무슨 방법으로 쓰는 게 적합해요? 원가법. 그게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 그러니까 원가법은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란 소리예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야. 이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 저 밖에 있는 다른 건물이 이 학원 건물하고 매우 유사해요. 근데 저 다른 건물이 10억에 거래됐대요.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도 10억 좀 하겠다?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다른 물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익환원법 봐봐요. 수익환원법은 이런 거야.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이 건물이 앞으로 수익을 일정한 금액을 발생시켜 준다면 그 수익을 지금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수익환원법이야.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내는 물건을 평가할 때 쓰는 거야. 수익을 내는 물건.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쓰는 게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지.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용 부동산은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이라든지 임대용 부동산은 무슨 방법을 평가할까? 수익환원법.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야. 건물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은 토지도 평가할 수도 있고 건물도 평가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얘는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산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원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를 평가할 때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 그럼 토지평가, 토지의 평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것은 거의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이라고. 저런 부동산의 특성은 심화학습까지 해봐요. 초반부터. 왜? 어차피 맞을 매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감정평가로 가면 이게 분명히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쉬워진다고. 아까 감가 유인도 했죠? 그것도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쉬워져. 선생님 나는 떠오를 것 같지 않다. 도저히 떠오를 것 같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떠오를 거예요. 자, 토지의 평가로 갑니다. 토지 평가로 가면 그럼 원칙,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원가법 안 된다. 왜요? 부증성 때문에 그러면 돼요. 부증성 때문에 못 만드니까 원가가 없대. 그러니까 원가법 안 된다. 자, 원칙 나왔으면 예외. 그럼 예외적으로 원가법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뭐요? 그렇지. 조성지 매립지.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원가법 가능. 조성지, 매립지, 원가법 가능. 모든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OX, X.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좋다. 그러면 토지는 원가법 안 된대. 원칙적으로 토지는 원가법 안 된대. 그래요? 그럼 토지를 평가할 때,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감정평가자들이 감정평가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야. 그것을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보면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이런 말들 나와요. 그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야.
정확한 명칭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평가에 관한 규칙. 얘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저하고 한 번 정도니까 공부할 건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런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토지는 무슨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를 평가할 때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데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가능하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토지는 뭘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덤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얘들은 지금 덤으로 한 거라고요. 얘들은 덤으로. 여기까지 한 게 거의 안 변했는데 덤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법을 안 되면 뭘로 하냐?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뭘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 질문할 테니까 OX 하십시오.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다시요.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5다 X다. 5가 5예요. 5라고.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십시오. 이 말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다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5.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의하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OX, X.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5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생되는 현상. 두 번째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말 나와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갑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얘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수직선이고,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탄력성은 몇이답니까? 그렇죠. 탄력성은 0입니다. 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만 쓰라고. 탄력성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세 번째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부족합니다. 토지의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해소성이 아니라 희소성. 희소성 문제의 근본 원인. 토지가 부족하고 못 만들까 희소하답니다. 그러면 뭐 하고 싶냐면 가지고 싶어. 부족하면 가지고 싶어. 공기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공기는 만들어지니까 스스로. 부족하면 가지고 싶어. 그러면 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소유욕이라고 해요. 소유욕.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가지고 싶은데 부족하면 공짜로 가질 수가 없어. 그럼 뭘 내야 돼? 돈 내야 돼. 지가. 지대가 발생해. 지가는 토지 가격, 지대는 토지 사용료.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늘 부족하단 말이에요, 토지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맞게끔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회성, 공공성 맞게끔 이용해야 돼.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하가 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제하가 되고, 네 토지지만 사회적 이익에 맞게끔 이용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를 잘못 이용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거야. 규제. 그게 부동산 정책이야. 그러니까 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발한 부동산 정책도 토지를 못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못 만들기 때문에 좋은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경쟁이란 말은 나타나잖아요. 주어진 토지, 부족한 토지, 저기 주어진 토지에 대해서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막 경쟁하는 거야. 그것을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 공간이 토지죠. 지난 시간에 공간이 토지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공간 수요에, 공간에 대한 수요자 경쟁 이렇게 합시다. 공간에 대한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경쟁 시장입니까? 수요자 경쟁 시장입니까? 수요자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토지가 부족합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가를 생각해야 돼. 최유효 이용을 못 해간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최유효 이용입니다.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입니까? 그게 최유효 이용이야. 아까 우리 나지 건부지 할 때 그 나지에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 창출하는 이용을 했죠. 그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고. 최유효 이용 방법을 모색해 봐야 돼. 모색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못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 토지를 공급할 때 신규 토지 공급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급하는 거야. 그것을 보유 공급이라고 그래. 보유 공급. 우리 책 69페이지 가장 하단부 봐봐요. 69페이지 가장 밑에 줄 8번.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니라 용도 변경 공급, 보유 공급으로 만든다. 이해됐나요? 예, 그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요. 자, 네 번째로 가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대신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3층짜리 건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30층, 40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층짜리, 저층짜리 건물보다는 고층화 시켜야 돼요. 이 고층짜리 건물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고층화되면 그러면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층으로 이용하는 게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1층짜리 주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주택만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장용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뭐 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고층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그것을 토지 이용을 집약화 시킨다고 해요. 토지 이용의 집약화. 얘가 두 번씩이나 나왔지. 토지 이용의 집약화. 토지 이용의 집약화. 이는 토지 이용을 할 때 고층화, 건물을 고층화했다. 입체적으로 이용한다. 입체적 이용한다는 소리는 수평 공간만 이용하는 거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다 이용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 집약적 이용, 집약화 시킨다. 얘를 집약적 이용, 토지 이용의 집약적 이용. 집약화의 반대가 뭐였습니까? 조방화. 조방화는 저층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토지가 많고 토지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조방화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적정해요, 사실은. 근데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못 만들기 때문에 토지형을 집약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토지형이 집약화된다. 그래서 집약도가 높다고 그래요. 아직 집약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집약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럼 이 집약도가 뭐냐면 이게 집약도입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에 대한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야. 그러면 여기 토지 100평이고 얘도 토지가 100평입니다. 여기는 자본이 10개 투입되고 여기는 자본이 100개 투입되는 거야.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으면 B 토지가 훨씬 더 자본을 많이 투입한 거야. 됐죠? 그것을 집약화시켰다고 그래. 그것을 집약도로 표시하면 토지분의 자본, 토지분의 노동 이렇게 되는 거라고.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야만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야. 이게 생산 요소니까. 무슨 말 됐죠? 그러면 토지형 집약도가 높다는 소리는
토지는 조금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 됐죠?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집약적 이용, 건물의 고층화, 입체화, 집약도가 높다 이 소리야. 집약도가 높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은 거야. 토지 하나에다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합 비율이 높다 그래. 결합 비율이 높다. 자, 이를 대체성이 높다 그래. 대체성이 높다. 토지하고 자본을 대체한 거거든요. 이거 봐요. 여기는 봐요. A 토지는 100하고 1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0하고 100이거든요. 100하고 100. 왜?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대체성이, 얘는 100분의 10, 100분의 100 이렇게 된 거라고. 100대 100. 그러니까 대체성이 높다. 이해됐나요? 이제 여기는 토지 100개에 대해서 자본 10개. 여기는 토지 100개에 대해서 자본 100개나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야. 집약도가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대체성이 높다, 똑같은 말. 자, 집약도가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여기까지 안 나왔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 최근에 2번에 걸쳐서 집약도가 높다는 소리는 토지와 자본의 집약도가 높다는 소리는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낮다, 오다 X다. X. 집약도 높다, 결합 비율 높다, 대체성이 높다. 언더스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설명하지 않고 써만 두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 지대란 말 나와요. 경제적 지대의 발생 원인입니다. 발생 원인. 그만 써만 두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증성에서 파생돼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자, 70페이지 가면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까지 하고 쉴 겁니다. 집약도가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대체성이 높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가면 토지의 평가 방법은 뭐다? 그렇지. 공시지가 기준법. 모든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OX, X. 조성지 밀입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성지 밀입지를 평가할 때 조성지 밀입지는 그러면 원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잖아요. 조성지 밀입지를 만드니까 원가가 있고 생산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가법을 한 거야. 그럼 조성지 밀입지를 할 때 원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원가를 계산할 때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의 토지를 샀겠죠. 자, 임야를 샀어요. 택지 만들기 위해서. 그럼 임야를 샀습니다. 임야를 1억 주고 샀어. 거기에 조성비가 5천만 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조성 토지의 원가는 1억 5천 되는 거라고. 1억 5천. 무슨 말 됐죠?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의 토지, 임야라고 그랬죠? 그 토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소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소지.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는 소지의 취득가격. 소지의 취득가격이 1억 플러스 조성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말아버려 그냥. 말아보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지 원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의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 원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의 원가는 조성 원가는 소지의 취득가격 플러스 조성비 매립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있죠. 공기업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공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거야. 원래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주택공사는 주택을 짓는 공사였고 토지공사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였어요. 그러다가 두 개 합쳤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그걸 하는 거야. 임야를, 소지를, 원지를 사서 소지 취득가격이겠죠. 거기다 조성비 투입해서 택지 조성해서 파는 거. 그걸 이렇게 하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였어요. 자, 이제 영속성으로 갑니다. 영속성은 토지는 시간이 흘러가고 사용 수익하고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측면에서는 마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비소멸성 그래. 여러분하고 저는 소멸성입니까? 맞죠? 여러분하고 저는 소멸성인가요? 우리 100년도 못 살아. 인상 쓰지 말고 삽시다.
사실 막 100년도 못 사는 거든. 그러니까 어른들 말 들어보면 그러더라고. 여기 지금 어른들 계시는데요. 어른들 말 들어보면 인생은 일장 춘몽 같아. 확 지나간대 그냥. 확 지나간대요. 금방 세월이 흘러간대. 근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짧은 인생 여기서 뭐 하고 우리 고생하시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인생 한 방이지 뭐 이게 뭐 해서 뭐 할 거야 그냥. 그럼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어쩔 수 없이 부양 가족이 있어서 먹고 살라고 그러지. 자, 여러분하고 저는 비소멸성이 아니라 소멸성.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용어하다 비소멸성. 이를 불개성 그래. 불개성. 불개성. 파괴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불개성. 그러니까 불개성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영속성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영속성 될 것 같아. 영속성. 왜? 원래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 오래 산다. 근데 저는 잘하든 못하든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일정 부분 욕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의 욕을 너무 많이 먹어. 10년을 넘게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욕 먹은 걸로 보면 그냥 불멸일 거야.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영생의 수준을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야. 자,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마모된다. 근데 건물은 일정 기간 흘러가면 멸실돼 버리죠. 그러니까 건물은 영속성이 아니지. 건물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내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럼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 비교합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는 영속성이야. 물리적 측면에서. 근데 건물은 반영속성, 얘를 내구성이라고 해. 재화는 한 번 쓰고 마모되면 단용제라고 하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구성이라고 그래. 자동차는 내구제입니까? 단용제입니까? 자동차는 단용제입니까? 내구제입니까? 내구제지. 단용제는 한 번 사용하면 수명이 끝나는 게 단용제라고. 자, 이런 것들이 단용제야. 한 번 쓰면 수명이 끝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10년, 20년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을 내구제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건물은 내구성을 갖는데요. 이렇게 영속성, 내구성을 갖는 제한은 빌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속성에서 포인트는 빌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다가 중요해. 빌려줄 수 있다. 여러분들 분필 관리합니까? 이게 관리하나요? 한번 쓰고 달라지는데 안 관리해.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하죠?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내구성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타나. 맞죠? 여러분들 빵에 투자합니까? 빵. 먹는 빵에 투자해요? 빵을 10억 사서, 빵을 10억 샀습니다. 어디다 보관할 거야? 그러니까 빵을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제약이 아니고, 내구성이라는 제약이 아니고, 한번 쓰고 마모되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토지는, 건물은 영속성, 내구성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토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나 돈 있으면 빵 사야지. 뭐 할 건데? 돈 있으면 빵 사서 뭐 할 건데? 빵은 가치 보존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근데 건물은, 토지는 일정 기간 건물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고, 토지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토지에다 묻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토지에 묻어두고 싶다? 그렇게 나오면 자세 안 나오지. 토지는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면 자세 안 나오지.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 부의 축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토지가 한번 쓰고 마모되면 재테크의 수단, 부의 축적 수단,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거라고, 영속성.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 그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학문적 용어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여러분들은 학문적 용어를 우리가 해석하면 쉬워지는 거야. 한 번 쓰고 달아지면 빌려줄 수 없네. 빌려줄 수 있는 시장을 임대차 시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 때문에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오지. 어떻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토지는 영속성, 건물의 내구성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마모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내용요소라는 게 나오는데 물리적 내용요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내용요소는 어떤 물건을 쓸 수 있는 연수가 내용요소야.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요소라고 그래. 근데 이 내용요소는 물리적 측면의 내용요소가 있고 법에서 정한 법적 내용요소가 있고 돈 벌어주는 기간을 경제적 내용요소라고 그래. 그것을 경제적 내용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로 봅시다. 이 건물이 신축돼서 사용수가 가는데 100년이 지나가니까 멸실된다 이게. 멸실. 그 100년을 물리적 내용연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쓸 수 있는 연수를 70년으로 합시다. 법에서 몇 년을 정했습니까? 70년. 그를 법적 내용연수라고 그래. 법적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임대용 건물인데 80년 동안 임대돼서 돈을 벌어주고 81년째부터는 돈을 못 번대요. 그럼 돈 벌어주는 기간 몇 년이야? 80년. 그 애를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래. 그러면 건물은 물리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요, 토지는 영원합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모되지 않아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연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한대입니까? 무한대지. 따라서 물리적 내용연수가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 그 다음에요, 감가가 있었어, 아까. 감가 요인은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 내부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 하면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야. 그럼 건물로 보면 유리창 깨지고 예벽에 금이 가고 누수되고 이걸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영원해. 토지가 금이 가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은 물리적 내용요소가 존재합니다. 건물은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됩니다. 맞죠?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면 물리적 감가란 이 말이에요. 자, 질문 빨리 쓰시고 쓰실 분은 쓰시고 또 못 쓰겠다고 또 그러니까 쓰시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들어오면서 자고 싶으면 들어오면서 자고. 저는 상관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의 눈총에 영원히 살 수 있어. 욕먹어서. 자고 싶으면 자 그냥 들어오면서. 네? 근데 저기 영생의 길을 걸 수 있어. 자꾸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일까 X일까? X. 감가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만 안 되는 거야.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주위에서 나쁜 영향 받으면 경제적 감가가 됐었죠. 그러면 감가가 안 된다는 소리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전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영속성 때문에 무슨 감가만 안 되는 거야? 물리적 감가만 안 된다라고. 물리적 감가만.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버리면 틀린 말이라고. 왜? 경제적 감가도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럼 이제 내구성, 건물의 내구성 나왔으니까 이거 할 거예요. 이 내구성은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5, 6월 달에 심화학습하면 이 내구성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할 건데 어려워요. 내구성은. 그러니까 그거 전부 하지 않고 우리 내구성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그래서 하나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의 영속성 하기 전에 건물, 주택이라고 해볼까요? 건물 대표하는 게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얘가 내구성이라는 특성을 가져. 주택이 내구성이라는 특성을 가져. 이 내구성 때문에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구성 때문에 주택의 공급, 부동산의 공급으로 옵니다. 주택시장, 주택 공급을 이온화시켜요. 이온화. 두 개로 만들어요. 어떻게 이온화시키냐면 지금 밖에 있는 건물들은 다 중고입니다. 중고. 3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지어진 거야.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때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금 지어서 분양했답니다. 그 무슨 공급? 신규 공급. 신규 부동산, 신규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중고 부동산 시장에서 중고 부동산 공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주택이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없다면 이 중고란 말은 있다 없다? 없죠. 이 중고를 기존 주택 그래요. 기존 부동산, 기존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기존은 재고거든. 이 재고 부동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미안. 자, 건물의 내구성은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냈습니다. 재고 시장은. 내구성이 없으면 중고주택, 기존주택, 재고주택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구성 때문에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라고 출제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자, 여기 신규 부동산 공급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야. 만들어서. 생산 공급이라고 그래. 생산 공급. 그 다음에 기존 주택 공급은 중고주택 공급은 가지고 있으면서 공급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택이 갖는 내구성의 특성은 부동산 공급을 생산 공급과 보유 공급으로 이원화시킨다. 이렇게 출제했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O. 아까 부증성할 때 마지막 8번 보십시오 그랬죠. 부증성할 때 8번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번 보면서 부증성에서 8번이요. 8번 69페이지인가요? 거기 8번 보면서 부증성 때문에 그럼 토지만 보면 이게 토지라고 합시다. 토지. 이게 토지라 오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토지라 오면 이게 있다 없다? 없지. 토지는 신규로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얘는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69페이지 8번에 맞죠? 이해되셨죠? 예, 됐어요. 이 생산 공급을 얘를 유량 공급이라고 그래요. 생산이 유량이라고 했잖아요. 공급이고 그 다음에 보유. 지금 있는 거. 지금 뭐요? 저량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가 장기 공급 되는 거야. 장기 공급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단기 공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배우는데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파생되는 현상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비해서 좀 바뀐 게 없어요? 오케이. 헤어스타일 바뀐 거죠. 제가 헤어스타일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멋진 모습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제가 그 펌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실제로요. 아마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하면 제가 펌을 하고 올 건데 펌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는 그 미용사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펌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래. 그래서 그 집을 가려고 그랬어요. 왜? 잘못되면 펴면 되니까. 근데 모르는 집을 가서 잘못된데 펴주십시오. 그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면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뭔가 이제 이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 날 조금은 비싼, 처음에 몰랐지 비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건물 자체가 3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이 다 이게 미용하는 거야. 뭐 실장님도 여러 명이고 막 그렇게 돼. 뭐 군기도 막 바짝 살을 거래. 실장님 와서 제 머리를 손질했는데 뒤에서 막 2명이 서 있고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분위기 참 희한하대. 그거 이제 자랐는데 자를 때는 재밌게 자랐는데 카드를 내놨더니 긁는데 상당히 많더라고. 그동안 나는 5,000원짜리 허였는데 우리 동네에서 목욕탕 가면 이발비 5,000원, 목욕비 3,000원에다가 4,000원 올랐어. 뭐 이렇게 싸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발비보다 몇 배를 더 주라고 하니 뭐냐 이거 도대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잘라버렸는데 이제 붙이라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디자이너라 그래요. 디자이너님이 아주 그 얼굴도 미모가 아주 늘씬해가지고 막 그분이 오셔서가지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고 실장님인데 실장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이 유독 이렇게 나를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알아본 거야. 그분이 가장 멋있었어. 왜 거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분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게 왁스? 예. 나는 왁스를 머리에 바른 거 처음 알았어. 구두만 닦는 줄 알았어, 실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왁스를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게. 나는 그동안 젤만 알았어. 근데 뭐 왁스를 바른다대요? 그럼 뭘 발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멋지게 하대, 이걸. 이거 멋지게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제가 물어봤는데, 그 디자이너는 당연히 집에 왁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집에 있는 왁스로 이렇게 하시라 하더라고. 왁스가 뭔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는 게 왁스라는.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 할 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뭐 고객님도 아니라 아버님 이렇게 할 때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디자이너가 아주 그 도회지적인 그런 그 미모에다가 그래서 내가 꼭 참아줬는데 계속 아버님이야. 어머니?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만져줬는데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멋지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일요일 날 했으니까 월요일 날 이걸 감어 말어. 내가 감아버리면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자세히 한번 다시 해보라고. 거울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월요일 날 아침이 돼서 이제 감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왁스를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대충 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 서울 학원에서 금방 알아보더라고. 머리가 바뀌었다고. 근데 오늘은 악스를 하다 잘못해버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내려올 때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열두기 악스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금방 알아보시네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이제 파생된 현상. 머리 이야기할 때는 눈 동그랗고 그냥 공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자, 파생 현상. 아니 괜찮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야 괜찮다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펌을 흘러가려고 그래서. 빠져내는다. 뭐 미쳐요 그거까지. 그게 미칠 일이에요. 아 내가 멋지게 한다는데 그게 뭐 돈을 준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쳐 또 미쳐. 아 그런 말 안 했나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자 파생된 현상 역속성 때문에 토지만 보면 토지에다가 돈을 묻어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토지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보존이나 똑같아요. 우수해요. 빵을 사놓으면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멸실돼 버린 거야. 빵이 썩으니까 부패니까. 근데 토지는 영원하잖아. 영원해.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 그러면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 이 소리야. 되셨죠? 부의 축적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두 번째 토지에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할 수 있어요. 건물에 투자는 완전 장기는 안 되죠. 건물은 건물이 지어진 지가 지금 30년 흘러갔어요. 앞으로 쓸 수 있는 연수가 20년이래. 그럼 20년밖에 투자 안 되는 거지. 근데 토지는 영원히 투자되는 거지. 어떤 투자를 잘못하면 상속돼. 토지를 투자했는데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상속된다니까. 맹지 사버려, 맹지 사거나 보존 녹지를 사버려요. 보존 녹지는 개발도 안 돼. 여러분이 맹지를 사거나 보존 녹지를 사면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뭐 어떻게 해? 상속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대로 상속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토지야. 토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두 가지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토지를 사서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하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소유의 이익이라. 아니. 그래서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소득이득.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 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토지를 사서 10억에 사서 5년 후에 팔라고 했는데 15억이 됐대. 그럼 5억의 시세차익이 났죠. 그것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러니까 토지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모돼버리면 시세차익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나와. 자본이득이 시세차익이라니까? 10억 주고 사서 3년 후에 팔 때 15억이 됐다면 5억의 시세차익이 자본이득이 난단 말이에요. 마모되면 자본이득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려줄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켜. 시장의 발달. 자, 네 번째는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봐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두 가지로 만들어요. 부동산의 가격을 사고 팔았을 때 가격과 빌려줬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팔았을 때 그것을 교환해야 될 거라고 그래. 어떤 토지를 내가 팔았습니다. 10억에. 그것을 교환해야 될 거라고 하고 그 10억을 가격이라고 그래. 또는 가액이라고 그래. 가액. 그런데 그 토지를 빌려주지 않고 팔지 않고 3년간 10년간만 일정 기간만 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이 빌려간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한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빌려간 사람에게 사용 수익의 대가를 요구해요.
이 사용수익의 대가가 월세 이런 개념이야. 사용료를 임대료, 임료라고 표현해. 그러면 영속하지 않으면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빌려줄 수 없으면 임대차 시장도 없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교환의 대가인 가격만 있을 것이고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사용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해요. 용익. 부동산의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5번째. 모든 부동산 활동을 앞으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요. 모든 부동산 활동을 앞으로 잘 생각해봐라. 왜? 영원하니까, 토지가.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고려로 만들어. 장기적 고려, 장기적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써만 둘 건데요. 자, 감정평가와 관련돼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영가 예수를 써주시기 바라요. 기초 인문과정 하신 분들은 이거 했죠? 영가, 안 했나요? 안 했구나. 예수를 써두시는 거야. 영가 예수. 그럼 영이 뭘까요? 영속성이야. 영속성. 얘가 지금 영속성이라고. 영속성이고, 가가 가치정이라는 게 있어. 부동산 가치정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포화 상태야. 부동산 가치정이. 그 다음에 얘가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즉 수가 수익환원법이야. 그냥 써만 두시라는 거야. 의미는 이런 의미야. 영속성 때문에 가치정이란 말이 나오고 예측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고 수익환원법이란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거 자체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냥 영속성 나오면 뭐다? 영가예수 기억하는 거야. 영가예수.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은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가예수. 자, 7번. 영원하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 관리의 필요성. 입니다. 자, 8번. 영속성 때는 마모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은 소모를 전제로, 마모되는 것을 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재생산 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씁시다.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소유 이익,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그 다음에 빌려줬을 때, 사용했을 때 사용의 이익,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다. 네? 자, 이 정도가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인데요. 영속성은 뭐가 잘 나오냐면 이 장기적 고려, 그 다음에 6번 영가예수, 그 다음에 8번 2번 나왔네. 2번 장기 투자를 통한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정도가 영속성에서 잘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니까 이걸 막 애우려고 들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시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한번 봐두시고요. 자, 70페이지 갑니다. 70페이지에서 하단부에 8번 가봐요. 8번. 70페이지 8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8번. 부동산 가치 원칙 중 예측 원칙 근거가 된다 나왔나요? 그게 이겁니다. 예입니다. 예. 그 밑에 토지의 가치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의 근거가 된다. 그게 이겁니다. 가치정의입니다. 가치정의. 자, 그 다음에 4번 가봐요. 4번. 토지의 수익 등 유용성은 쓸모는 영속적이고 근무는 반영속적이다.
그러면서 수익환원법 중 토지는 직접법 나왔습니까? 그게 수입니다. 수. 거기는 더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물론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익환원법 중에서 직접법이라 할 수 있어요. 직접법.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완벽이야. 완벽. 완벽. 연가의수 의미를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3번.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렇게 나왔나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부동산의 수익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사용이익이 이용이익이죠. 이용이나 사용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요. 자, 10분, 저스도 10분 쉬었다가 개별성 갈 겁니다.